제가 오늘 말씀드릴 책은요, 아웃사이트라는 책인데요. 그 전자책에서 저도 처음에 보다가 중고책을 좀 주문을 해갖고 이게 본 책인데, 전자책으로 한번 보고 너무 좋아서 이걸 좀 밑줄 긋고 라벨을 좀 해놓고 나중에 좀 두고두고 봐야 되겠다 해서 본 책인데, 굳이 사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얘가 번역이 좀 어렵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 같은데 의외로 잘 읽히지 않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점만 한 20분 동안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은 행동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해요. 그래서 리더처럼 행동했을 때 우리는 리더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아웃사이트라는 거는 이제 바깥에, 외부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사이트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바꿔서 어떤 결과를 낸다. 이런 어떤 생각들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아웃사이트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이끄는 행동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의 이제 기본은 아리스토텔레스도요, 도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인품을 갖추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할 때 외부적으로 주변 어떤 평판이라든지 외부적인 시각이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방식을 얻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고 지금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고 뭐 알라딘이든 예스24든 들어가 보시면 항상 지금 베스트에 링크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책인데, 여기에서도 뭐 루소나 소로, 칸트, 니체 이런 우리가 알만한 이런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산책과 걷기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산책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루소는 얘기했을 정도로 걷기를 즐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오는 외부 자극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이런 그 시각적인 걸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또 다른 나를 개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유들도 이제 이런 이론들의 기반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행동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기존에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끊임없이 실험함으로써 내가 가진 사고들도 바꿔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사이트와 아웃사이트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사이트는 이제 내적인 요소고요. 아웃사이트는 외인적인 요소인데, 주로 인사이트는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상력과 연결 지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추론하는 방식이라면, 아웃사이트는 바깥에서 오는 자극이나 새로운 경험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함으로써 움직임으로써 얻어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크게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속한 네트워크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을 재규정하래요. 우리가 보통 잘하는 거, 그거를 능숙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다른 이론들도 많죠. 뭐 자기가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우리가 자신이 잘하는 것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다 보면 앞으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는데라고 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들을 초래를 하는 거죠. 자, 아웃사이트나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가장 기본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좀 앞서 나가고 거기에 적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리더들은 능숙함이란 덫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느냐, 네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몸담고 있던 집단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얻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 과정에 필요한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끌어들이거나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되고,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조직에서 회사에서 일하든지 외부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되고, 외부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으시고 다양한 외부인과 협력해야 되고, 조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여기는 이제 고위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상위 계층의 어떤 개념들의 사람들과 지원과 자원을 계속 이끌어내서 아웃사이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리더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를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되고, 비슷해요. 자기 영역 밖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뭔가를 얻어내셔야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워낙 사람들이 카페라든지 잘 돼 있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외 활동,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 책 읽기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셔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가슴에 와닿는 내용인데, 네 번째가 뭐냐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서 와, 이 스토리 재밌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팩트와 사실에 반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스토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비즈니스가 숫자적으로 어떻게 좋다도 중요하지만 와, 저 사람의 인생 스토리, 비즈니스 스토리가 우리를 더 감동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이유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어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에게 뭔가 아웃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끊임없이 오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가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능숙함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스케줄에 여유를 가지셔야 내가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리더들의 스케줄은 빡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주 이게 잘 끌고 가는 리더들은 그렇게 스케줄이 빡빡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들을 외부 프로젝트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내 외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래요. 보통 우리는 우연히 마주치거나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친한 사람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뭐 계단식이 많지만 옛날에는 복도식이 많잖아요. 보통 보면은 거의가 같은 층에 있는 사람끼리 네트워크가 짜여지고, 보통은 그 동에 사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짜여진다는 거거든요. 통계치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네트워크를 펼쳐질 것 같지만 되게 한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에서도 그 커넥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입소문이 빠르게 변화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커넥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명한 밀그랜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가 바깥으로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느냐. 자, 그런데 그 정보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의외로 정보가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갈 것 같지만 자기가 속한 조직 내에서만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커넥터라는 입소문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은 그 자기와 가까워 있는 안에서만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애적이고 게으른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능숙함의 덫, 그런 덫 안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리더는 좀 더 자기를 개발하고 좀 더 큰 리더, 큰 물로 계속 나가셔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보면 운용적, 사적, 전략적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놨어요. 내용을 보면 좀 어려운데 운영적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과장, 부장, 대리들, 뭐 내 직원들, 뭐 이런 분들이 운영적 네트워크이고 사적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고 전략적 네트워크는 내가 어떤 목표나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일부러라도 컨택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참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요 다음에 말씀드린 진정성이란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새로운 일을 추구하려면 이 전략적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운용적 네트워크 안에 빠지시거나 사적 네트워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 때문에 전략적 네트워크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도와줄 사람, 얻어낼 정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외부의 전문 지식, 다양한 그룹과 지지 그룹에서 정보와 시각을 얻어내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가 자신에게 좀 더 유연해져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빠지는 덫이 진정성과 두려움이거든요. 뭐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네트워크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두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조금씩 알아지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멜레온은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맞춰서 자기를 형태와 스타일을 빨리빨리 바꿔내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진정성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략적 네트워크는 약간 이 고리가 약한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팔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다가서는 것 같다 그러면 왠지 자기 양심에 꺼려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진정성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카멜레온 같이 유연한 사람이 되라는 게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리더로서 큰 역할을 맡을 때 우리는 진정한 당신을 느끼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의 자아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시려면 편하게 생각해라. 놀이라고 생각하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함으로써 나의 어떤 말과 내 생각의 진정성이 깨지는 것 같다. 뭐 이럴 때 편하게 그냥 놀이처럼 생각하라는 거고 제가 여기 적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한가를 좀 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 같이 가는 그 공동체 속의 비전, 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 내 인생의 정체성의 가치들에 의해서 나를 자유자재로 좀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를 흔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종합인데요. 자,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사람이 바뀌는데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는 뭐 동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작은 변화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의 변화들이 이어져서 내가 3개월, 6개월, 1년 속 뭐 많으면 몇 년에 큰 변화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이나모리 가조도 그 왜 일하는가 이런 데서도 자기는 3년, 5년, 10년 후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세우고 가지만 사실 그 목표라는 게 내가 처음에 세웠을 때 그대로의 목표에 끝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전 과정에서 그 목표는 좀 더 구체화되고 방향이 살짝 바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와 중간 과정에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돼서 나중에 달성한 목표는 다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얻어지는 변화에서 얻어지는 그 목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통 진짜 목표는 내가 행동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이 저자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간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어디에 가고 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더 적극적인 대안은 없는지, 변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조금 내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범한 내용 같지만 사실 깊숙이 보면 약간 파격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